평택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전국적인 관심을 갖게 된 이제 선거구가 된 게 또 국민의힘에 계시다가 계엄의 강을 건너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영입하신 이제 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거기에 조국 그 대표가 후보로 이제 나와가지고 더 관심을 갖게 해도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 공중파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 유튜브 생태계가 정치의 어떤 여론에 미치는 어떤 힘 등이 큰데 네. 대형 채널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 조국 대표를 후보를 굉장히 이제 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최근에 그 유시민 그 작가가 나와서 김용남 후보의 당선이 민주당에겐 좋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조국 대표의 당선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면서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거기에 가가지고 조국 대표 거기에 가가지고 좋아요를 자꾸 누른다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좀 그분이 이제 시대의 정신을 잘 해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유시민 작가? 네, 네. 예, 이게 이제 김용남 후보가 막 훌륭하다 그렇게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분도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렇게 그 대통령이 영입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대선 때 영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볼 때 윤호개인이 아닌 이상 그렇죠. 내란에 그렇죠. 동조한 세력이 아닌 이상 우리가 국민 통합이라는 그렇죠. 어떤 상징성이 있기 네. 때문에 그분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지 네. 그런 건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 이런 분들하고 같이 못하는데 네. 어떻게 부울경에 통합을 합니까? 아, 그럼요.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같이 못하는데 부울경의 중도 보수 이런 분들 우리 좀 지지해달라? 네. 그러면 그분들이 볼 때 저 사람들 보니까 그때 대선 때 영입한 그 윤석열 그 비판하면서 네. 내란 비판하면서 영입했던 합리적 보수 세력들도 제대로 통합을 못 하는데 네. 왜 우리 보고 지금 민주당 지지해 달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모순된 거예요. 모순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저는 국민 통합을 얘기할 때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 네. 내가 선거를 이겨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중도나 중도 보수를 그냥 내가 이용하겠어. 네.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모르겠어요. 어떤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우리의 헤게모니 아까 그 똑같은 거예요. 성골 육두품 그 논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기득권을 나는 반드시 지킬 거야. 절대로 확장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지금 이겨야 되니까 잠시 사기를 치자. 네. 국민들한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만약에 겉으로 드러나면 절대로 표 안 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승만, 박정희 뭐 이렇게 평소에 막 욕하다가 네. 막 욕하고 전혀 인정하지 않다가 선거 때만 반짝 네. 그 군인묘지 가가지고 네. 참배한다고 네. 사람들이 그것을 통합으로 인정할 줄 압니까? 쇼로 보죠. 네. 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도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볼 때 이런 건 잘못됐지만 네. 그분들도 이런 점은 훌륭하다라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줘야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정말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구나. 그럼 네.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할 수 있는 건 국가를 위해서 같이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그렇게 진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렇게 막 이렇게 정말 가식적으로 저는 정말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정치는. 근데 지금 보면 이 김용남 후보에 대한 어떤 마음 어쨌든 그러면 처음부터 공천을 하지 말던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공천을 해서 우리 사람으로 그리고 영입해서 영입할 때 그 얘기를 하던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전에 어떤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우리 식구를 공천을 했을 때 우리가 하던 거랑 똑같이 저는 진심으로 함께하고 도와주고 동지적으로 대했을 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중도 보수들이 우리하고 통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유권자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유시민 씨가 이제 이런 얘기 하신 것도 그렇고 김용남 의원을 둘러싼 그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런 네거티브적인 것들을 보면서 너무 심해요. 네, 너무 심해요. 제가 진짜. 느끼는 게 응? 이분들은 그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상징되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 뒤에 유권자들하고 국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만 영입한 것이 아니라 그분 배후에 있는 유권자들도 같이 영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위한 정치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 하나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일종의 무슨 내 세력이 기득권이 좀 약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도 너무 좀 답답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 안에서 윤석열 계엄을 비판하는 거는 저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그 같이 있었던 동료들 그 틈 안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 지금 반대 의견을 내가지고 이 계엄의 강을 건너온다라고 하는 건 훨씬 더 큰 어떤 강단, 결단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 참 이런 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용기죠. 저는 그럼요. 정치하는 데 있어서 용기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그 윤석열 뭐 계엄도 계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만행이죠. 만행이죠. 진짜. 만행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 의원들보다 제가 더 먼저 비판했습니다. 네. 제가 엄청 세게 비판할 때요. 민주당 의원들도 제대로 비판 못했어요. 꼼짝 못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아주 제가 솔직히 웃겼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제대로 비판을 그렇게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웃기는 게 윤석열이 끈떨어지고 힘 빠지고 우르르르 되니까 그냥 너나 없이 짓밟는 거죠. 제가 권력이요. 셀 때 맞서서 싸우는 것은 용기지만 다 죽고 나서 짓밟는 것은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르르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 시체 밟는 거야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특히 정치 지도자가 죽은 시체 밟는 거 가지고 큰 소리 칠 건 하나도 못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게 이제 뭐 사실 이 당을 뭐 어떻게 옮기냐 하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고요. 그럼요. 사실 중요한 것은 저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안에 있지만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쨌든 기호하고 본질이 이제 분리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발언과 용기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고 우리가 만약에 아까 제가 기술자본주의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중요한 정세가 왔을 때 어떤 운명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어떤 뭐 중요한 역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가 리드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사실 그런 것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뭐 무슨 그 껍데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편안하게 그거는 그러니까 당이 막 이렇게 잘 나갈 때는 당이 잘 나갈 때는 또 막 이렇게 그 안에서 안위를 또 추구를 하다가 또 당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추운 걸 겪어보면요. 그 밖에서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게 저도 이렇게 겪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용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기를 높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튼 뭐 지금 그 너무 심하게 네거티브를 너무 심하게 해요. 참 진짜 뭐 선거라고 하는 건 그 과정 안에서 하나의 우리가 공부가 되는 문화를 공부하는 것이기도 한데 뭐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옛날에 하도 좀 선거하는 양상을 보게 되면 배울 게 없는 선거를 해왔는데 이걸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데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선거 문화를 그냥 네거티브에 목숨 건 것 같던데요.
근데 이번에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손해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전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는 아마도 굉장히 충격받았을 네, 거다. 충격받았죠. 그래서 저게 뭐지? 그리고 그분은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전에 그 법학자이기도 하고 교수였던 분인데 또 민주 진영에서 뭐 어떤 그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많이 이렇게 얘기됐던 분이기도 했는데 막상 선거가 시작되다 보니까 본인의 선거를 이렇게 좀 신선한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방식으로 하고 온갖 구태와 진짜 본인들이 비판했었던 그런 것들을 여기서 그냥 거의 압축해서 보는 거를 저희가 이제 목격을 하면서 좀 충격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니 예. 그리고 사실은 네거티브로 따지자면 가장 네거티브할 부분이 많은 요소가 많으시죠. 네,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냥 얘기하기 싫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 하는 거지. 또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적당한 예의 같은 것도 있어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왜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너무 모든 당원 거기 당원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의원들이 그렇죠. 열몇 명이 그렇죠. 들러붙어서 네. 오 세상에. 공당의 대표가 아니고 그 공당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그 사유화된 아니 당이라는 무슨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네거티브 거예요. 당이냐, 예. 네거티브 당이냐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저는 걱정이 어떤 게 되냐면 그냥 이럴 것 같아요. 그게 뭐 조국 대표를 당선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걸 보고 이러니까 조국 대표를 찍어야겠어. 누가 그 생각하겠어요. 어차피 조국 대표를 찍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네.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지금 대개는 이제 1번 아니면 2번 중에서 네. 찍을 거고 조국 대표 찍을 사람 정해져 있고 저렇게 네거티브 막 한다고 원래 찍으려고 생각 안 했던 사람이 네. 조국 대표를 찍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게 저렇게 막 네거티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김용남 찍어야지 민주당 찍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네거티브 막 하니까 김용남이 좀 난 별론데 네. 그러면 나는 조국 대표가 저렇게 막 네거티브 하니까 저 사람이 좋아 보여. 저 사람 찍어야지. 이러겠어요? 네. 그럴 리가 절대 없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요.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요. 네.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많이 응답할 거예요. 네. 그 성향상 그렇지 네, 않습니까? 1번, 2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응답을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네. 많아요. 그냥 소극적 지지가 많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해서 김용남 후보를 흠집을 막 심하게 내면 결과적으로 본인 표는 뭐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네. 마이너스일 텐데 한 가지 얻는 게 뭐냐면 김용남 표가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김용남 표가 줄어들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질 수 있냐면 저는 걱정되는 게 의외로 이러다가 어부지리. 네. 유이동이 되는 거 아니야? 전 전혀 될 거라고 생각 안 네. 했는데 이러다 유이동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그 김용남을 찍으려고 했던 우리 당원들이 그냥 위축돼서 네. 흔쾌하게 찍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는 거죠. 위축돼서 네. 투표를 안 해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죄송한 얘기인데 3번은 찍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선 안 됩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그래서 이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그런 행동을 왜 하는 거냐 도대체. 참 안타까운 얘기고요. 근데 하여튼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참 이 조국 대표 우리가 선거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는 것도 중요한데 저런 방식으로 져가지고는 그 의미 있는 그 정치 영역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네. 정말 이번에 저는 정말 그 네거티브에 거의 사활을 건 정당 전체가 네거티브에 사활을 건 그것도 면면들이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로 하자면 정말 이 참
지기가 어려운 그 네거티브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이분이 사실은. 네, 예. 그분들이야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용남 저 후보가 하시는 거 보면 신사예요. 이번에 봤더니 오히려 진짜. 내로남불의 네. 끝판을 보는 듯한 그게 돼서 저렇게도 심하게 헐뜯을 수 있구나. 저건 정치 혐오가 일어난다. 그렇죠. 그 정도의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걸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큰일이다 이거. 또 제가 이런 행태를 이제 졸업하는 게 우리가 시대를 전환시키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